자, 이번 시간에는 275번부터 보도록 하죠. 잠깐만요. 이제 조명 때문에 해볼게요. 이 창의 개수가 1인 서로 다른 두 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모두 2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머지가 일치하는 상황을 묻는 문제는 뭔지도 모르는데 나머지가 같다를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3로, 예를 들어서 5로 나누어 나머지가 2로 같은 두 수의 특징은 뭡니까? 그냥 2를 빼면 5의 배수라는 거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다항식에서 2x 플러스 1을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A로도 나눠 떨어지고 B로도 나눠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죠? 이거 어떻게 해석하셔야 맞냐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5를 그대로 나누는 관점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나머지라고 나와 있는 공통의 나머지인 이걸 빼버리면 얘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4가 될 텐데 얘가 이놈의 2차 인수가 AX하고 BX이다 이 말인 겁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죠? 3차식인데 어떻게 2차 인수 두 개 나와요? 1차식 하나 공유하면 되잖아요. 원래 인수분해 관점에서 인수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인수분해에서 나오는 모든 1차식 또는 그 1차식들의 곱도 다 인수죠. 예.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거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되죠. 조립자 벡터 쓴 놈도 있냐? 정신 나간 거 아니지? 이렇게 되네요. 예. 그럼 얘가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는데요. 이때 AX가 누구고 BX가 누구인지 알 필요 없어요. 왜 알 필요 없냐면 문제에서 AX와 BX는 서로 다르다고 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서로 다르니까 하나가 예를 들어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면 나머지 하나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여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네. AX가 누구고 BX가 누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AX랑 BX를 더하게 되면 x 더하기 1 곱하기 x 마이너스 2와 x 마이너스 2의 제곱의 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됐어요? 네. AX가 이거고 BX가 이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뭡니까? 방금 제가 쓴 AX 더하기 BX를 x 마이너스 5로 나눈 나머지잖아요. 나머지 정리해서 뭐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5 대입하면 되죠. 네. 그래서 여기다 그냥 x에 5를 대입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겠죠. 얘는 18이고요. 얘는 9예요. 그럼 답은 27이네요.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부연 설명을 해보면 문제를 납득시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물론 이 상태에서 이해가 되면 가장 좋고요. 혹시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라는 게 AX가 그냥 이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알겠죠? 그러면 x 더하기 1 곱하기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몫이 x 마이너스 2이고 나머지가 2x 더하기 1이다. 이런 관점인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얘를 전개하면 똑같이 나오겠죠? 이해하시겠죠? 예. AX가 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냥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제수고 x 플러스 1이 몫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2x 플러스 1은 나머지인 그런 상태인 겁니다. 됐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요. 이 문제가 이제 저번에도 비슷한 문제 우리 풀었죠? 너네반 아니었냐? 풀었잖아. 우리 어디서 풀었냐면
1단원 시스템에서요. 여기서 풀었잖아요. 이거 기억나요? 그잖아. 이건 이제 있는 걸 쪼개는 개념이니까 전개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쪼개진 걸 합치는 개념이면 인수분해의 개념이겠죠.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확히 이 문제를 지금 거꾸로 뒤집은 문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때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각 항의 개수들이 지금 육면체의 개수를 뜻한다고 했잖아요. 부피가 같은 직면체의 개수요. 이게 뭐랑 연관이 있다고? 중등 과정에서 전개와 인수분해를 설명할 때 x 플러스 a, x 플러스 b 이런 거 설명할 때 직사각형을 뭐 a만큼 늘리고 가로를 a만큼 늘리고 세로를 b만큼 늘려서 그 전개해서 네 조각 비교하는 형식으로 하잖아요. 그거의 차원을 1차원 올리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입체가 되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3차식으로 바뀌는 그런 관점이다. 이런 설명했었고요. 예. 그걸 조금 납득을 하신 상태에서 보셔야 좋습니다.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았죠, 친구들? 그래서 그걸 거꾸로 한 문제다라는 거고요. 문제가 좀 스케일이 커서 문제 크기가 커가지고 좀 풀기 불편하니까 화면을 2분할 해서 보겠습니다. 알았니? 막상 쓸 식은 별로 없긴 합니다. 빈틈없이 쌓아 부피가 75인 직육면체를 만들었으니까 부피가 75인 직육면체는 얘들의 부피를 다 더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 얘가 4개 있다고 했고요. 얘가 1개 있다고 했고 얘가 A, B가 얘가 8개 있다고 했고 얘가 5개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부피의 총합은 뭐가 되겠냐면 4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8A제곱 B 더하기 5AB의 제곱인 거예요. 우리는 뭘 알고 싶은 거냐면 어떤 3차식을 전개하면 얘가 되느냐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얘를 인수분해하고 싶은 거예요. 인수분해하는 기법은 뭐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 건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냐라고 하면 딱히 뾰족하게 뭐가 좀 보이지 않거든요. 얘가 뭐가 보이냐 얘들아? 자, 인수분해 그 공통인수 뽑는 거 말고 공식 쓰는 걸 제외하면 특수한 경우에 인수분해로 넘어가잖아요. 특수한 경우에 인수분해는 뭐가 있었죠? 처음에? 공통부분 치환하는 경우 치환할 공통부분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일부를 전개하여 공통부분을 만들어서 치환하는 경우 이미 전개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일부를 전개할 수도 없어요. 완전 제곱의 차 형태를 만드는 경우 완전 제곱의 차 형태를 만드는 게 딱히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일부만 공통인수로 묶어서 전체 공통인수를 만드는 경우인데 이것도 딱히 돼 보이지 않거든요. 안 돼 보인단 말이야. 안 돼 보이면 계속 순서가 밀리잖아요. 그러면 다섯 번째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게 있잖아요. 기억은 나냐? 인수정리? 그죠? 예. 아니면 뭐 한 문자에 관한 내림차순을 정리할 수도 있는데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고 제 생각에 인수정리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인수정리를 보는 게 어려우면 A에 관해서 이걸 정리하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알겠죠? 예. 정리하시면 3차항이고 2차항은 이렇고요. 1차항은 이렇고 상수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맞아요? 우린 지금 A만 문자로 볼 거니까 뭘 시도하면 좋냐면 A에다가 인수정리 쓸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얘의 약수를 분자로 하고 얘의 약수를 분모로 하는 걸 넣는 거야. 그러면 A에 대입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A의 플러스 마이너스 4의 약수분의 B의 약수란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시죠? 이걸 넣어본다고 하면 제일 간단한 게 B나 마이너스 B를 넣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다 개수의 부호가 플러스니까 B를 넣어봐야 어차피 0은 안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 B를 한번 넣어보자고. 자, A에 마이너스 B를 대입했을 때 식은 뭐가 되냐라고 하면 마이너스 4B의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8 아니죠 플러스 8B의 세제곱이죠. 그죠? 마이너스 5B의 세제곱 그리고 B의 세제곱입니다. 0 되시죠? 0 되잖아요. 이 말은 얘가 뭘 인수로 간다는 얘기예요. A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대입해서 인수로 간다는 얘기니까 A 플러스 B가 인수란 얘기죠.
그쵸? 이게 지금 어려운 이유는 인수정리를 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알겠죠? 예, 한 문제에 관한 3차식도 아니고 두 문제에 관한 3차식인데 인수정리를 쓰기 때문에 어렵고 두 문제에 관한 3차식이 나와도 인수정리를 쓸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 아이가 a 플러스 b를 인수로 가질 거니까 물론 불편하면 조립제 쓰셔도 되는데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4a 세제곱이 되려면 4a 제곱이 있어야죠. 4a 제곱은 b와 전개되어 4a 제곱 b를 만들 건데 지금 8a 제곱 b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어야겠어요? 4ab가 또 있어야 8a 제곱 b를 만들 수 있죠. 근데 4ab는 또 b하고 전개돼서 4ab의 제곱을 만들잖아요. 근데 5ab의 제곱이 있으니까 끝에 뭐가 있으면 되겠어요? b의 제곱이 있으면 b의 세제곱도 만들어지고 5ab의 제곱도 완성이 되는군요. 그렇죠? 예. 근데 공교롭게도 이 아이 뭐예요? 완전 제곱식입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2a 더하기 b죠? 예. 2a 더하기 b의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75가 부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75인 상황을 해석한 거 아니야. 정말 깝깝한 학생들은 75를 왼쪽으로 옮겨서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75다 이러고 75를 왼쪽으로 옮기거든요. 아니 그럴 수 있죠. 근데 여기서 그러지 않는 걸 추천하는 이유는 문제에 있습니다. 문제 어떤 조건 때문에? 그렇죠. 자연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연수 조건이나 정수 조건이 있으면 일종의 부정방정식의 형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0이 아니고 숫자에 맞는 거죠. 그래서 75를 넘겨오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실수 조건이 있으면 75를 넘겨오는 게 일반적인 풀이입니다. 이 문제가 특이한 거예요. 알겠죠? 75를 왜 넘겨오지 않고 그냥 놔두냐라고 하면 저 자연수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75를 소인수분해면 뭐죠? 3 곱하기 5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a 더하기 b가 3이고 2a 더하기 b가 5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a는 2가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기계적으로 또 연방 풀려고 하는데 직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로가 3이고 뭐 세로가 5고 높이가 5인 3, 5, 5다 이거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대각선의 길이 L은 어떻게 구합니까? 다 제곱해서 더하면 되죠. 예. 9 더하기 25 더하기 25니까 L은 얼마가 되겠냐면 루트 59가 되는 거죠. 자기가 뭘 구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면 저거 나오면 오 연립방정식 이러면 또 AB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짓을 하는 게 왜 그러냐면 문제를 푼 동안 정신줄을 놓으니까 그래요. 원래 문제를 푼 동안 정신줄을 안 놔야 됩니다. 끝까지. 내가 구하려는 것이 뭐고 주어진 것은 뭐니까 최소 연산으로 정답에 도달해야지 라는 생각을 문제를 다 풀 때까지 놓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된 애들이 갑자기 그런 경우 있잖아. 다 풀었는데 근데 이거 왜 구했지? 이런 갑자기 막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이게 정신줄 놔서 그런 거예요. 그거를 허용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예. 자, 다음 문제. 얘는 뭐 객관식 한지 안 봐도 상관없잖아요.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얘는 지금 평면의 형태이긴 한데요. 그죠? 예. 3차식과 2차식으로 주어져 있고요. 한 변의 길이가 n 플러스 1 모양인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로 겹치지 않게 깔려고 한다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깔린다 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깔린다 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때 필요한 타일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안 깔리면 타일의 개수가 소수로 나올걸요. 예를 들어서 이게 다 깔았는데 요만큼 뭐 여기까지 꽉 채워가지고 여기까지 깔았는데 이렇게 요만큼 비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타일 커팅해갖고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문제로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깔려고 한다라고 적혀 있지만 깔려야 되니까 빈틈없이 꽉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말은 얘가 왠지 뭘 인수로 가질 것 같다? n 플러스 1 인수로 가질 것 같다. 얘는 n 플러스 1 인수로 가질 것 같다. 근데 얘는 2차식이니까 n 플러스 1 인수로 가는 게 그냥 바로 보여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아래 인식은 마이너스 1 넣어보시면 마일 7, 마 14, 8이잖아요. 0 되죠? 네. 그래서 n 플러스 1 하고 n 제곱
6n 있어야 되고요. 8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4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 길이는 타일의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란 말이에요. 개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실제로 여기는 얼마가 있다는 얘기예요? n 플러스 3, 아니 이쪽이 아니죠? 이쪽은 n 플러스 3개가 깔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타일 하나의 한 모서리의 길이이기 때문에 개수와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쪽에 몇 개가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4개가 깔린다는 얘기죠. 그럼 실제 개수는 가로의 개수 곱하기 세로의 개수를 하면 되니까 답은 누구? 이거 답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빈틈없이 깔리는 거 확인되고요. 다음 27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예.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ABC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할 때 옳은 것을 고르세요. 세 변의 길이를 묻는 문제거든. 물론 이 문제가 인수분해 단원이니까 인수분해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별로 바람직하진 않다고 했어요. 왜냐면 시험지에서는 내가 이 문제를 인수분해해서 냈는지 어디서 냈는지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확정짓고 싶은데 방정식 하나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세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식을 얻어야 되고, 심지어 우리가 무슨 삼각형이다, 어떤 삼각형의 형태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특징적인 삼각형이라는 얘기잖아요. 어떤 거? 정삼각형이라든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든가 직각삼각형이라든가 이런 거 주로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인 거잖아요. 정삼이면 세 변의 길이 같다. 이등변이면 임의의 두 변의 길이 같다. 직각삼각형이면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 식을 통해서 난 뭘 얻어야 되냐면 변들 사이의 관계식을 얻어야 한다는 거지. 근데 이게 3차식이니까 내가 만약에 인수분해해서 1차식 곱하기 2차식은 0의 형태만 얻더라도 이게 0이다 해서 뭐가 하나 나오고 이게 0이다 해서 뭐가 하나 나올 거 아니에요. 즉 변의 길이의 관계식을 얻으려면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인수분해 단원이니까 닥치고 인수분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아, 그렇구나. 자, 인수분해를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얘와 얘의 공통인수가 보입니다. 여러분도 보이세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은 a-b 곱하기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ab로 묶으면 a-b로 쓸 수 있고요.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c의 제곱을 묶으면 a-b로 쓸 수 있습니다. 우와, 보였나요? 네, 보였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특수한 경우에 인수분해 3번 일부만 공통인수로 묶어서 전체 공통인수를 만드는 기법이죠. 알겠죠? 네. 그럼 전체 공통인수가 a-b가 됐으니까 나머지는 괄호 하나에 다 때려 박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죠. a, b 사라지니까 결과적으로 뭘 얻게 되냐면 a는 b이거나 또는 c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다. 이등변 삼각형이거나 직각삼각형이다를 얻습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그걸 물어보지도 않았네요. a가 b보다 크다는 말은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잖아. 왜냐면 이 삼각형이 이등변이 아니라면 직각이 돼야 되니까. 그럼 직각이 된 상태니까 얘가 지금 이등변 아니라는 얘기니까 c가 b변이어서 가장 긴 변이 되죠. 그럼 a보다 크다 맞는 말입니다. 이해되죠? 예. 근데 b가 c보다 크다는 말로 a와 b의 대소관계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등변이 이렇게 생겼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다. 예. 이등변이 이렇게 생겼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A가 B가 C예요. 그러면 B가 C보다 크지만 여전히 이등변인 상태이기 때문에 A랑 B는 같을 수 있는 거죠. 이해돼요? 네. 그게 틀린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B와 C의 대소관계만으로 A와 B의 대소관계를 확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죠. 이등변인 경우에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사실은 B가 C보다 큰데 C가 B변인 직각삼각형도 안 될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예. 디귿. B가 C보다 크거나 같으면 B가 C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A랑 B가 변의 길이가 더 크면서 이등변일 수 있고요. C하고 같으면서 이등변일 수 있는 거죠. 애당초에 B가 C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직각삼각형 배제되는 겁니다. B가 C보다 크더라도 B와 C가 같더라도 C가 B변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뭘 해석하시는 게 맞냐면 여기서 B와 C가 같다는 말은 A는 B는 C인 상태이거나 아니면 또는 A는 B는 C인 상태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두 경우는 모두 보면 첫 번째 케이스는 A가 C보다 크죠? 두 번째 케이스는 A가 C와 같기 때문에 디귿은 참이 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까지 물어보진 않는데 문제를 한번 비틀었어요. 스탠 시스템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보통은 이런 문제 나오면 뭐 이등변 삼각형 또는 직각삼각형이다. 뭐 C가 B변인 직각삼각형이다. 이 정도 답변하면 보통 문제 맞추게 주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한 번 더 꼬았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79번.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ABC에 대해서 A는 2B를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또 관계식 하나 나와 있어요. 맞아요? 네.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40이니까 또 변의 관계식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변의 관계식 얻어야 되니까 또 인수분해 시도해야죠. 이것도 얘 A제곱으로 묶으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B-C가 또 가능한지 보는 건데 얘하고 얘를 묶으면요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남은 두 개 항 얘하고 얘를 묶으면요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맞아요? 그럼 또 제가 두 개씩 묶어서 B-C라는 공통인수를 만든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왜냐면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B-C, B 플러스 1 거니까. 그럼 얘를 B-C로 묶어버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C 곱하기 A 더하기 BC 이렇게 될 거고 얘 자체는 아주 쉽게 인수분해 되죠. 뭘로? A-B, A-C 아니야가 돼? 그쵸? 맞잖아. 네, 맞아요. 네. 그러면 A-B 그리고 A-C B-C인데 어차피 이 값은 0이기 때문에 제가 A-C를 C-A로 바꿔도 별 상관없죠. 보통은 이렇게 쓰는 걸 조금 더 선호하거든요. 윤환의 순이라고 해서 A-C라고 쓰는 것보다 양쪽 부호 바꿔도 상관없다고 0이기 때문에 그냥 A-C의 부호를 C-A로 바꾼 것 뿐이에요. 아무 문제 없고요. 자, 여기에서 A는 2B라고 했으니까 2B를 대입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첫 번째 항은 B가 돼요. 그 다음은 B-C라고 쓸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 항은 C-2B라고 쓰면 이게 0이다 이 소리죠. 근데 B라는 값은 길이이기 때문에 0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실제로 0이 될 수 있는 값은 B는 C면서 0이 되거나 또는 C는 2B면서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B는 C인 경우에 둘레의 길이를 구하려면 그러니까 C는 B라고 보면 되잖아요. A는 2B고 그럼 2B랑 B랑 B잖아요. 그러니까 둘레의 길이가 이때는 얼마냐면 4B예요. 근데 40이라고 했으니까 4B가 40이다 이 소리죠. 이해하시죠? 근데 4B가 40일 때 B는 10이고 그럼 C도 10일 거고 그럼 A는 20일 거니까 이 경우에는 삼각형이 만들어질 조건에 위배됩니다.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작아야만 하기 때문이죠. 얘는 삼각형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일어나고 싶어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길이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답이 안 되겠고요. C가 2B인 경우는 그러면 2B랑 B랑 2B니까 5B가 40인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러면 B가 8인 겁니다. 그럼 C는 16인 거죠. A도 16인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이때 삼각형의 넓이를 또 구하래요. 너무나 귀찮게도. 그죠? 예. 뭐 2등변 삼각형이니까 막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지 않니? 어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냐면 16. 좀 그림이 마음에 안 든다. 16, 8 이런 거 구하라는 얘기잖아 지금. 당연히 이렇게 수성 구하고 구하면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예. 16, 8이니까 4, 4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피타 쓰실 때 또 여기서 16의 제곱 하지 말고 해봐. 16하고 4면 16하고 8이면 4로 약분되잖아. 그럼 여기를 1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4라고 생각한 다음에 넓이 구해서 4배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연산을 할 때는 이렇게 좀 쓰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가 구한 거에 곱하기 4가 답이다. 이런 얘기고. 근데 우리 넓이를 구할 거니까 만약에 길이를 4배에서 하는 건 상관없는데 넓이를 구해서 배를 하겠다라고 하면 곱하기 16 아닐까 친구들? 맞아요? 예. 네. 그럼 넓이를 직접 내가 곱할 거면 곱하기 16이라고 쓰세요. 아시겠죠? 그럼 이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여기 지금 길이가 2잖아요? 높이는 내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루트 15인 거 그냥 바로 할 수 있잖아. 아까 16의 제곱에서 4의 제곱 뺀다면 루트 15는 복잡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루트 15인데 이게 답이 아니라고 했어요. 곱하기 16 해야 한다고 했죠? 예. 그래서 16 루트 15다. 잘 보시면 제가 도형의 닮음을 실제 문제풀이에 제가 주도적으로 쓰는 거죠. 여러분들 문제에서 닮음 물어볼 때만 닮음을 답변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닮음 같은 거 물어보지 않았는데 제가 숫자 너무 크니까 도형의 닮음 이용해야지. 그죠? 넓이의 b는 길이의 제곱의 b잖아요. 그럼 내가 도형의 변의 길이를 4분의 1 축소했으니까 면적은 16배를 적으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더 작은 도형의 면적을 구한 다음에 16을 곱한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쓰라고 닮음을 배우는 거예요. 닮음 나올 때 답변하라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280번. 대소관계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는 자연수. 자연수 딱 느낌 오시죠? 뭐예요? 280 땡겨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연수 조건 있으니까 280 땡겨오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280은 놔둔 상태로 오히려 280은 소인수분해 해보면 8, 5, 7이거든요. 소인수분해 쓰면 될 거고 알겠죠? 왼쪽인 저거는 그냥 곱의 형태로 고쳐야 되는 형태인 거죠. 맞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무지성으로 다 전개하는 친구도 있거든. 뭐 나쁘진 않은데 무지성으로 다 전개하는 친구도 있단 말이야. 근데 어차피 다 전개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니네 뭐 하니? 문자가 3개인 경우는 인수분해할 때 거의 뭐 하라고 배워? 한 문자에 관한 내림차순을 정리하라고 배우지 않아? 그리고 특별히 선호하는 문자가 없다면 주로 A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지. 그럼 니네 A에 대해서 정리할 거니까 처음부터 A에 대해서 정리해서 전개하는 게 훨씬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아? 무슨 말이냐면 얘를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얘를 하나로 보는 거야. 항 3개짜리 보면 복잡하니까. 그 다음에 저 뒤에 것도 A를 가지고 있는 거만 묶어서 B 더하기 C 곱하기 A 더하기 BC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얘를 전개하게 되면 B 더하기 C A의 제곱이 얻어지니까 어때요? A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전개하는 거잖아요. 일단 전개한 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1차항은 BCA가 나오는데 그 BCA는 그러니까 이거 전개했을 때 항은 얘랑 사라질 거거든요. 그냥 안 써버리면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럼 그 다음 건 누가 나오죠? B 더하기 C의 제곱 A가 나오죠? 그죠? 상수항은 BC 곱하기 B 더하기 C가 나오니까 얼마나 편해. 이건 무지성으로 전개하면 3개 곱하기 3개 전개해가지고 9개 항에서 뒤에 A, B 하나 지운 다음에 다시 A에 대해 정리해야 이게 나올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훨씬 편한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b 더하기 c가 공통인수니까 b 더하기 c 뽑으면 a제곱 더하기 b 더하기 c a 더하기 bc가 되죠. 그럼 얘 정리하시면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가 될 거고, 얘가 지금 280이었는데 280을 2의 세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로 처리하자 이 말이죠. 그럼 대소관계에 맞춰서 보시면 되니까 사실 누가 제일 클 거냐면 얘가 제일 크죠. 여기 대소관계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은 B가 크잖아요. 이 둘을 더한 게 제일 큰 거야 무조건. B 더하기 C는 그 중간에 있겠지. C 더하기 A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B 더하기 C랑 C 더하기 A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얘는 제일 커야 돼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곱이 이렇게밖에 안 쪼개지니까 얘가 무조건 8이어야 되는 거지. 얘가 7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숫자 3개로 표현해야 되거든요. 얘가 7이라고 하면 이제 8하고 5를 표현 못하니까 2를 하나만 던져도 4하고 10이 되잖아요. 그러면 7이 제일 큰 수가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무조건 8인 거야. 이해하겠니? 이해하겠어? A 더하기 P는 확실히 대소관계가 제일 큰 수니까 얘 무조건 8이어야 됩니다. 알겠죠? B 더하기 C랑 A 더하기 C가 이제 누구냐의 문제일 뿐인데 만약에 B 더하기 C가 5고 C 더하기 A가 7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A 더하기 B가 8이고 B 더하기 C가 7이고 C 더하기 A가 5라고 생각할 수도 사실 있는 거죠. 네. 뭐라고요? C 더하기 A가 더 크다고요? 왜요? 아 그러네요. 네. C가 껴있으니까. 그럼 이거 안 되겠네요? 그럼 얘만 되는 거죠? 반대로? 네. 죄송합니다. 네. 이게 안 되고 얘만 되는 거죠? 네. 맞는 말이었어요. 얘 대소 비교할 때 C가 어차피 껴있기 때문에 A가 더 크면 그냥 A 더하기 C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A 더하기 C가 7이고 B 더하기 C가 5입니다. 이렇게 문자가 순환하면서 나오는 타입은 소거를 시도하는 것보다 합을 구하는 게 훨씬 편하죠. 더해보면 A 2개, B 2개, C 2개잖아요.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죠? 10이죠. 이걸 가지고 역으로 빼면 돼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인데 A 더하기 B가 8이니까 C는 2겠네요. 이해하시죠? 마찬가지예요. B 더하기 C가 5인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0이니까 A는 5겠네요. 이해되죠? 네. 같은 이유로 B는 얼마예요? 3이겠네요. 따라서 A, B, C는 얼마다? 30입니까? 됐니? 넘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뭘 좀 눈여겨보면 좋겠냐 얘들아. 이거요 이거. 시뮬레이션을 해야지. 내가 이 다음에 무슨 일을 할 건가. 근데 나는 이 다음에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할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전개해서 정리할 필요가 없고 처음부터 정리할 것을 염두에 두고 전개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죠 이게. 281번. 일이 아닌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다음 관계식이 있는데 문제 풀어봐라. 즉 A, B 구해봐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가운데 있는 15의 세제곱 더하기 15의 제곱 마이너스 15 더하기 2는 도대체 왜 있는 건가 싶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 가운데 이게 없다라고 하면 그냥 이 문제 어떤 문제냐? 3587을 소인수분해하는 문제잖아. 그럼 너무 큰 숫자잖아. 너무 큰 숫자니까 내가 힌트 줄게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에서 같다고 했으니까 이 둘은 무조건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3587 소인수분해하지 말고 15의 세제곱 더하기 15의 제곱 마이너스 15 더하기 2를 인수분해를 하는 게 좋을 거 아니니? 여기까지 이해하겠니 친구들? 그런데 이게 그냥 15인 상태로 인수분해를 하기가 딱히 수월해 보이진 않다는 얘기죠. 그죠? 예. 이런 경우에 15를 문자로 처리하시면 어차피 나중에 15를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이 식을 x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식을 다시 바라보잖아요. 다시 바라보면 뭘 알겠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0 된다는 거 알겠어요? x 플러스 2라는 인수를 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 그러니까 얘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나머지를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맞추면 되겠네, 그죠? 여기까지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x에 다시 15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17 곱하기 15의 제곱 마이너스 15면 211이네요. 이해하시죠? 네.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얼마다? 228이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 마지막에 답으로 나온 숫자 봐봐요. 3587을 소인수 분해하는 게 얼마나 무모한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너네가 보통 소인수 분해할 때 2는 아니지, 홀수니까 3으로 나눠봐도 안 나눠 떨어지고 5로 나눠봐도 안 되죠. 7로 해도 안 되고 11로 해도 안 되고 13으로 해도 안 되고 17 가야만 된다는 얘기지. 근데 보통 17까지 해본 애들 별로 없잖아. 그렇지 않냐?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뭐하고도 관련이 있는 문제냐면 너네한테 좀 큰 자연수가 주어져 있어. 영준아, 너네한테 좀 큰 자연수가 주어져 있어. 이 수가 소수냐 아니냐 판정하는 문제 만난 적 있어 없어요? 있죠? 그때 니네가 나름 끈기 있게 나눠보는데 보통 11 정도가 한계예요. 11 정도 나눠보고 안 되면 소수라고 쓰거든요. 근데 답 펼쳐보니까 메롱 난 13 곱하기 17인데 이지라는 경우 있었어 없었어? 있었잖아, 그지? 그러면 나는 어떤 소수까지 나눠봐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증명하실 것까지는 없고요. 어떤 소수까지 나눠야 되냐면 루트 3587의 근사값을 보세요. 얼마예요? 대충 60 정도라고 보면 될까? 3600이니까? 그러면 60 이하의 모든 소수로 나눠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 11 정도 나눠갖고 얘는 소수다라고 쓰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60 근처의 소수까지 가셔야 돼요. 근데 이건 그 기법을 써도 어렵죠. 그 기법을 써도 어려우니 사실 3587은 충격이네. 제 차 번호거든요. 이게 왜 여기 있는지 왜 이 숫자 이렇게 낯이 익은가 했는데 이게 제 차량 번호예요. 왜 이렇게 낯이 익나 했더니 제 차 번호예요. 아무튼 이 3587은 소인수분해를 해서 이 문제를 맞추는 건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지 않죠. 그죠? 가능하지 않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힌트를 준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힌트를 줬다 할지라도 15의 세제곱 더하기 15의 제곱, 왜 우리가 이제 다항식을 많이 다루다 보면 치환을 좀 안 하고 문제를 풀고 싶거든요. 제가 치환 안 하는 걸 많이 추천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치환 안 하고 이게 인수분해가 17이라는 인수를 가질지 알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치환을 안 할수록 좋다는 건 식의 이해도를 이제 올리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 치환이라는 풀이가 잘못됐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다고 또 권고하는 것도 아니에요. 딱 치환 어떤 상태로 쓰시면 되냐면 내가 치환하지 않고 풀려고 애를 썼지만 나는 실패했다. 이럴 때 선택하는 게 치환이에요. 이 얘기를 안 해주면 학생들이 너무 손쉽게 치환을 고르기 때문에 식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 떨어진다고 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문제풀이 마치고 잠깐 쉬죠.